2013년에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은 김래령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 김래령 작가의 작품 중에서 영화가 된 작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완득이, 다른 한 개가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아한 거짓말에서의 천지는 완득이와 다르게 사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작가의 말에서 김래령 작가는 본인도 천지와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김래령 작가는 왜 소설의 초반부에 천지의 자살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천지의 자살입니다. 왔어? 천지는 반에서 저기 앉아? 은근히 무시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천지의 반 친구 화연은 이런 천지를 교묘히 괴롭히고 이용합니다. 좀 늦었네. 선입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선입견이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1.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시.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베이스. 잘한다. 이에 천지는 포인트. 발표를 통하여 멍청. 화연에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조잡한 경고합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 살인자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천지는 이런 화연을 매우 싫어하나 버릴 수 없는 친구로 여기기에 어쩔 수 없이 화연과 붙어 다닙니다. 발표 재밌더라. 천지는 이전부터 그래도 화연을 원망하는 예비 언급을 살인자라는 자주 말 해왔습니다. 심하지 않나? 위 내용의 짜장면을 화연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짜장면이 너무 싫어. 아이고 알았어. 그럼 라면 끓여 먹자. 짜장면 때문에 나 죽을 거야. 나 MP3. 그러던 어느 날 천지는 어머니에게 mp3를 사달라고 MP3? 부탁합니다. 갑자기 왜? 엄마는 천지가 이런 부탁을 자주 해왔지 그냥 않았기에 다른 애들한테 위에 가지고 이하함을 있는 느낍니다. 건 없어서. 무슨 이유가 그래? 요즘 애들은 다 했으니까 너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생일 선물 땡겨서 사줘. 천지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mp3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압니다. 사줘. 그럼에도 누가 천지가 사준대? mp3를 사달라고 한 이유는 천지에게 mp3는 자신을 나쁜 아이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지. 요즘에 누가 MP3로 듣냐? 만지야, 같이 가자. 나 주번이야. 그리고 모두가 나간 집에서 천지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천지의 자살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화연에 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이사 왔다니. 화연은 천지를 죽인 몰랐어요. 표면적 가해자입니다. 난 어제 너 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가만히. 그러나 결국 천지의 죽음 뒤 반에서 화연을 비난하는 아이들 때문에 화연은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서 가해자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지도 모릅니다. 내 생일 때 천지만 빼고 카톡한 증거 있으니까. 니들 다 공범이야. 하지만 영화 후반부에서 화연은 천지가 다시 보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친년. 화연은 진심으로 천지를 그리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대신해줄 천지가 그리웠던 것일까요? 적 있거든요. 영화 내에서 진짜 화연은 대충 매우 이상하다고 비겁한 나왔거든요. 인물입니다. 근데 학교 가기 싫어. 너무 싫어. 미칠 것 같아. 천지도 없고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천지가 죽은 뒤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맞잖아. 하연이 네가 그랬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연을 그저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화연은 가해자지만
하급 인원 모두 방관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하급이라는 단체적 가해자는 이제 화연을 피해자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결국 또 책임을 미루는 하급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양손에 아무리 근사한 떡을 쥐고 있어도 그렇게 화연이 방황하던 중 만지는 화연이 천지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연세를 끊어버리기 위해 화연을 용서합니다. 네가 지쳐서 천지 따라가지 않게 지킬 거야. 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동생이 죽어서까지 천지 때문에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지키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마지막 털실뭉치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제서야 화연도 죽은 천지의 사물함에 디지털 카메라를 넣어주면서 행동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연은 결국 자신도 천지의 처지에 내려가서야 천지를 이해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화에서 화연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은 미라와 천지입니다. 되려. 풀자. 내가 해도 돼? 미라는 천지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엮인 실을 푸는 장면은 어쩌면 천지의 엉킨 마음을 풀어주는 게 미라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라는 천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간 친구입니다. 덕분에 천지는 미라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라와 친구가 된 천지는 평소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붉은 실이 미라와 천지를 이끌고 온 이 장소. 이곳에서는 천지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와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장소가 천지와 미라의 서로에 대한 생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봐. 나 원래 잘 웃어. 미라와 천지가 멀어지게 된 후에도 거기 가니? 천지는 그 장소에 계속해서 갑니다. 즉, 천지는 아직 미라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없어. 그러나 미라는 더 이상 그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라는 천지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괴롭혀야. 미라는 화연과 반대되는 내면적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미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에게 의도치 않게 천지의 자살이 원인이 될 말을 하고야 맙니다. 난 꼼짝도 안 해. 나랑 화연이랑은 다르죠. 나야 이유가 있고 걘? 그냥 걘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는 애야. 네, 방금 그 말입니다. 털실색 좀 바꿔라. 맨날 그 색이야. 너. 너는 무슨 구경이 하고 싶은 거니? 여기서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점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화연과 게 미라 취향이냐? 모두 천지의 자살에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부탁이냐? 명령이고 강요지. 나야 불쌍해서 놀아주기라도 했지. 넌 천지하고 상종이나 했냐? 천지가 이렇게 내받아 칠 줄 모르니까 네 밥인 줄 알았지? 어쩜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괴롭히냐? 나 같아도 자살했겠다. 광미라도 웃긴다. 이제 와서 웬 영우? 싫든 좋든 끝까지 놀아준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 나 천지하고 안 놀았다. 그래도 너처럼 교묘하게 괴롭히진 않았지. 그리고 너 양심도 없다. 솔직히 천지는 다가가기 힘든 애고 넌 네 별명 뭔 줄 알아? 지갑이야, 지갑. 우리는 둘 중 누가 더 악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화연과 함께 천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서 미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대 화연에 비해 덜하지 않았다는 것과
천지가 화연으로부터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은따의 미라가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 미라가 천지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고아성이 연기한 만지입니다. 만지는 영화에서 동생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복을 다리던 동생이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만지는 천지와 정반대로 무뚝뚝하고 쿨합니다. 참 고생한다. 폭발할 것 같아. 우리 반에 박미수라고 있는데 사실 천지는 만지에게 자신의 힘듦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다 당할만 하니까. 그러나 만지는 무뚝뚝한 대답만 하였을 뿐입니다. 언닌 되게 무뚝뚝한데 친구 많은 것 보면 참 신기해. 나 안 많아. 언닌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친구 없어? 그런 애하고는 친구를 하지 마. 만약에 친구 아래가 그런 애밖에 없으면? 그럼 그냥 혼자 다녀. 그럼 난 누구랑 놀아? 엄마. 나 너무 나쁜 언니야.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한 뒤 만지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힘들다고. 근데 나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바라는 거요? 그러나 만지도 갈수록 천천히 변해갑니다. 만지는 천지가 했던 것처럼 천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친절함을 늦게나마 행동에 담기로 합니다. 가자. 그리곤 천지의 자살의 원인이었던 화영까지 용서해주면서 천지의 일어나. 마음을 따라가고자 여기로 합니다. 갔으면 위험해. 그럼 저는 여기에 살짝 만지의 꿈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만지는 작중 정신적으로 많이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래도 그런 만지에겐 항상 천지의 죽음이 자신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랬던 만지의 성숙한 정신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만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만지는 천지의 죽음에 관한 모든 비밀을 해결해주고 화연을 용서하며 만지는 천지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화연과 돌아가는 길에 만지가 꾼 이 꿈은 천지의 자살을 막은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이 장면을 단지 천지에 대해 이 정도의 관심을 미리 줬었다면 천지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꿈을 통해서 만지가 이전까지의 천지의 그리움과는 다른 의미의 그리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만지는 자책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자살에 관한 모든 비밀을 파헤친 만지는 드디어 천지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자살한 천지를 본인의 가슴에 묻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에서 만지는 어머니인 현숙에게 천지의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옛날과의 만지와 다릅니다. 자책하는 만지가 아닌 그냥 이제 천지를 그리워하는 만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 저는 책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인물이 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개의 봉인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천지는 자살하기 전 5개의 털뭉치를 세상에 남기고 떠납니다. 첫 번째 털뭉치는 엄마인 현숙에게 먼저 가서 미안해요. 난 어디 가든 밥 잘 먹을게. 엄마, 씩씩하게 잘 지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속상하니까. 사랑해요, 엄마.
두 번째 털실은 언니인 만지. 항상 부러웠던 우리 언니. 내가 멀리 떠나도 잊으면 안 돼. 사랑해, 언니. 5개의 봉인실 중 2번째. 천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털뭉치는 화연에게 줍니다. 그래도 용서는 하고 갈게. 나는 가도 너는 남을 테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기를. 이제는 너도 힘들어하지 그리고 네 번째 털뭉치에서는 미라를 용서하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가슴에 너무 깊이 꽂혔어. 그래도 용서하고 갈게. 처음 본 네 웃음을 기억하니까. 사실 책에는 5번째 털뭉치의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5번째 털뭉치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5번째 털뭉치는 영화에서 한번 나옵니다. 천지와 같은 빨간 목도리를 한 소녀가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책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천지와 같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5번째 털뭉치의 내용이 알려집니다. 잘 지내고 있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고마워. 잘 견뎌줘서. 이제부터 잠시 동안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털뭉치는 다음 사람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어쩌면 김연영 작가가 우리에게 하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그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버텨줘서 고맙다고 하는 한마디 말. 그것은 우아하게 포장된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천지의 자살로 내용을 시작한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천지의 죽음으로부터 더욱더 사실적인 우리의 사회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인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제 생각에 우아한 거짓말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딱 그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처럼 자신을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아한 거짓말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